남편하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특별하게 충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잘 맞았고요.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 저희는 자유방임입니다. 자유방임.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유방임이 말 그대로 그 어떤 방임, 그냥 놔두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어떤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애정을 가진 전 자유방임이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 가족의 특징이라고 할까 하면요, 네. 저희는 가족 회의를 자주 합니다. 가족 회의. 확실한 1인 1표제예요. 확실한 1인 1표제. 네. 가족 한 사람 구성원당 한 표를 정확하게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2명이 반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3명이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가 됩니다. 굉장히 민주적이네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공부를 좀 주력해야 할 그 시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떠세요? 그 좀 입시도 있고 모든 부모님들의 어떤 또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교육 철학이라든가 뭐 아니면 거기에 좀 많은 시간을 배려한다든가 또 공부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한다든가 이러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강요는 사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어 한다고 시켰을 텐데 좀 저희 애들은 학원 가는 거를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요. 네, 둘 다. 그래서 학원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지는 못했고요. 이제 책을 읽는 거는 제가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죠.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많은 것을 느끼고 정말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올 수 있던 것이 책의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권했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뭐 강요까지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또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 속에서 안전히 그럼요. 모른 척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상시에는 공부를 안 시키고요. 시험을 앞두고는 꼭 그 문제집 한 권을 사가지고 함께 풀어보는 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를 거둬서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원하는 진로라든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어떤 방향이든 그래도 가급적이면 두 분께서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입장에 서시겠네요. 네, 지금 아이들의 꿈을 진짜 응원하고요.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시 중에 그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모든 꽃은 그 속에 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그것을 물을 주고 키워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꽃이 핀다. 뭐 이런 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아이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지지해 주는 것이 더 부모들이 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한편으로는 아까 또 이제 민주적이니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엄마가 워낙에 바쁘시니까 빈자리도 좀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혹시 간혹 그런 데 대해서 좀 서운해한다든가 아니면 좀 뭐랄까 투정을 부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가끔씩은 있죠. 그리고 사실 저는 엄마로서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진짜 다른 엄마처럼 충분하게 그렇게 해주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반찬 잘하는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런 말 들 때 너무나 미안한 마음 들고요. 네. 이제 그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좀 직장과 일을 좀 병행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먼저 앞선 세대로서 먼저 경험하신 분으로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워킹맘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슈퍼우먼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람한테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역량이 있는 거지 그렇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워킹맘들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눠야 된다. 네. 특히 가장 먼저 나눠야 될 사람은 남편인 거죠. 남편. 네. 남편과 함께 나눠야 되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나눠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는 또 많은 부분을 사회가 또 책임져줘야 줘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얘기를 조금 좀 돌려보겠습니다. 의원님에게 어머님이란 어떤 분으로 기억에 남아 있으십니까? 정말 저희 어머님은요, 하수분이에요. 사랑의 하수분. 저하고는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세대를 또 사랑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말 어머니들이 다 진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들이지만, 저희 엄마도 정말 그거에 저는 전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어떤 남녀 차별이 있었지 않아요. 그렇죠. 아들 예, 최고, 예. 아들 우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그게 없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남녀 차별 없이 정말로 키워주셔서 제가 여자라서 내가 뭘 못해 이런 생각은 정말 해보지 않았어요. 그 기틀을 엄마가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엄마하고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하여튼 어렸을 때 뭔가 나쁜 짓을 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저를 혼내키는 게 아니고 엄마가 엄마 스스로 종아리를 치시면서 너를 이렇게 가리킨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로 정말 제가 맞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주 뭐 가슴 깊이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그런 현명한 어떤 교육 방식 덕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기쯤이면 아마 의원님도 어머님이 또 한 여성으로서의 또 삶도 또 이해되고 또 이렇게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느껴지시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엄마, 딸은 친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렇게 느껴지고, 저도 우리 엄마라고 할게요. 어머니보다. 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유년 시절, 학창 시절, 글쎄요, 좀 공부하시기에 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셨나요?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 때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해요. 전남 네. 장인이죠. 네. 뭐 나름 뭐 약방집 딸이라 그래서 했다 그러는데 서울로 이사하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경제적인 많은 부분을 책임졌고 학창 시절에는 제가 그렇게 부유했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부유하진 않았죠. 사실 느낀 게 아니라 부유하진 않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렇게 어린 시절이니까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하는 학생들하고 봤을 때, 친구들하고 봤을 때 조금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좀 여건이 안 좋지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식이 되거나 좀 자책이랄까요? 아니면 좀 탓을 한다든가 사실 그런 원망 섞인 이런 기분 같은 건 들진 않으셨나요? 탓까지는 아닌데 자존심은 사실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잘 사는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존심 상하는 면은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5학년 때 네. 전교 어린이 부회장이 됐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지명해 주는 거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제 친구 중에 전교 어린이 부회장이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투표하는 걸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충 해주던 제도에서.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이제 해가지고 전교 어린이 부회장이 된 거예요. 제대로 된 부회장이 나오게 된 거네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그때는 네. 이제 전교 어린이 부회장이 되면은 학교에다 이렇게 뭐를 갖다 내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됐는데 그래서 화분을 이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화분이요? 네, 이제 화분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가정이 어른가 그걸 특별히 말을 못 했어요, 집에.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들으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싣고 예, 화분을. 네, 오신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굉장히 좀 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노후라는 것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 또 노후를 또 이제 잠시나마라도 머릿속에 이제 그려야 될 어떤 이제 그리고 있을 그런 시기에 접어드셨는데 무척 바쁘시겠지만 그 와중에 노후라는 것을 혹시 또 이렇게 상상하고 있으신지? 저도 지금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면 절반밖에 그렇죠. 예, 살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 남은 세월에 대한 노후가 아니라 남은 시간, 남은 시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고민은 많고요. 저희 남편한테는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좀 하자. 아. 네, 제가 그러는데 영화 취향도 다르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그 동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활을 오래 또 하시다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정적인 삶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실 법도 해요, 보면. 근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는 사실 그 도시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도시농업이에요? 네. 그래서 텃밭을 지금 국회에서도 가꾸고 있고요. 네. 여기 지금 저희 지역에도 탑동 시민농장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서 또 텃밭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정기적으로 네. 계속 물 주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을 일부러 내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국회 텃밭에 제 가장 많이 자주 가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 멋지십니다. 네.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 자체 출발 자체가 좋지 않았던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땐 반드시 좀 이렇게 개혁. 변화를 해야 네.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과 부딪혔을 때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참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뒤로 후퇴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발전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개혁되고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문화를 예로 든다면요. 정치 문화 지금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말 한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훨씬 더 깨끗해졌다는 거거든요. 정치 자금도 정말 투명해졌고 그 여러 가지 면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급격한 변화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개혁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또 변화를 가져온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끝으로 저희 공감 편지에서는 영상 편지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좀 전달을 하셔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저희 가족이 다 떠오르죠. 음. 제가 항상 가족에게는 진짜 미안합니다. 네, 다 마음껏 그 해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여보 결혼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지지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엄마가 부족한 거 많았지만 엄마의 삶을 지지한다고 말해준 너희들에게도 정말 너무 고마워. 그리고 엄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지금도 일과 가정을 병행해서 사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치러야만 하는 스트레스, 심적 부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공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백혜련 의원의 삶을 잠시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한 여성으로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힘에 겨운 생활을 극복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됐으면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어느 여성이든 일과 가정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리라고 굳게 믿어봅니다. 이규석의 공감편지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 함께하고 싶습니다. 경기일보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저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이런 프로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좋은 사연들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해야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석의 공감편지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